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오전 전 세계 금융시장에 전례 없는 충격파가 몰아쳤습니다. 1850년부터 158년간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던 미국 사위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6,13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2000년대 초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열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는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까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신용도가 낮은 차용자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대거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소득 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닌자론, 즉 노인컴, 노잡, 노에셋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대출을 증권화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김으로써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들은 모기지담보부증권 MBS, 부채담보부증권 CDO 등으로 재포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실제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신용평가기관들도 이들 상품에 과도하게 높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공격적 투자로 성장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리먼의 레버리지 비율은 약 31대1에 달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1달러당 31달러의 부채를 진 것으로 작은 손실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리먼의 주요 수익원은 모기지 증권화, 자기 계정 매매, 부동산 투자였는데 모든 수익원이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미국 주택시장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리먼은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부동산 관련 투자를 늘렸습니다.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8월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관련 펀드 3개의 운용을 중단하면서 신용경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리먼의 CEO 딕 펄드는 위기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08년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3월에는 베어스턴스가 JP모건 체이스의 헐값에 매각되면서 투자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리먼도 주가가 급락하고 단기 자금 조달 창구인 레포 시장이 막히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펄드는 한국산업은행 KDB 등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6월에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28억 달러의 분기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9월 초 주가는 1년 전의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리먼은 회사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과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잠재적 매수자로 거론되었습니다. 2008년 9월 12일 금요일 리먼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헨리 폴슨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뉴욕연은 총재,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납세자의 돈으로 리먼을 구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바클레이스 은행과의 매각 협상은 영국 금융감독청 FSA의 반대로 결렬되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결국 리먼 대신 메릴린치 인수를 선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주요 은행들이 자금을 출연하는 민간 구제금융 방안도 논의되었지만 리먼의 부실 규모가 너무 커 무산되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새벽 1시 45분 리먼 브라더스는 연방파산법 제11장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거인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아시아 시장부터 충격파가 시작되어 일본 니케이 지수는 4.95%, 홍콩 항생 지수는 5.4% 폭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도 4.4% 급락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 대비 504포인트, 4.4% 폭락한 1917로 마감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최대 하락폭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4.7%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피해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로 몰려들었고 원달러 환율은 1,150원을 넘어서며 급등했습니다. 리먼의 파산은 전체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리먼의 상업범에 투자했던 머니마켓 펀드 MMF가 원금 손실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환매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가 마비되면서 런던은행 간 금리 리보는 급등했습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보험사 AIG는 신용 파생 상품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고 9월 16일 주가가 60% 이상 폭락하며 결국 정부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먼을 구제하지 않았던 정부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일관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리먼 파산의 충격은 전 세계 경제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금융기관들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자본이 대거 이탈하며 통화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실물 경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09년 말 10%를 넘어섰고 세계 무역량은 2차 대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규모의 정책을 동원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사실상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 QE를 통해 총 4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7천억 달러 규모의 문제자산 구제 프로그램 TARP를 통해 금융기관에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금리 인하, 재정 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섰습니다. 리먼 사태를 계기로 금융 규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는 도드 프랭크법이 제정되어 은행의 위험한 투자를 제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바젤3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감독이 도입되었고 장외에서 거래되던 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시행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2만 6천여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CEO 딕 펄드는 의회 청문회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고 임원들이 받았던 거액의 보너스는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소득 불평등에 항의하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경제학계에서도 시장의 효율성을 맹신했던 기존 이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을 분석하는 행동경제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금융 시스템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리먼 파산은 글로벌 금융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미국의 독립투자은행 시대는 막을 내렸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리먼 사태는 금융 안정성의 중요성, 도덕적 해이 문제, 그리고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 등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리먼의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